쏟아지는 의혹에 MB가 첫 입장 표명을 SNS를 통해서 내놨습니다. 적폐청산은 퇴행적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는 이 MB 전직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을 좀 한번 풀어봐 주세요. 무슨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예. 보실까요? 예. 까도 나오는 MB 의혹. 드디어 입장 표명이 나왔습니다. 뭐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 그리고 반대파에 대한 사찰, 국정원의 정치 공작, 댓글 부대 운영, 기무사 댓글 부대, 공영방송 장악, 보수단체를 양산하면서 지원하기, 이런 민간인 제한 기무사 테니스장 이용 얘기가 또 나왔죠. 박근혜 탄핵 다음 날 가시고 원세훈 구속 직후에 가시고 2015년 현충일에 가시고 하여튼 뭐 특별한 날 또 특별한 기무사 테니스장을 이용했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가만 못 있겠다. 전 정부 적폐청산 퇴행적 시도예요. 국익을 해치고 성공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내놨습니다. 적폐청산위원회에서는 모든 화살 MB로 MB정부 정진석, 박형준 등 총선을 지원했다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최근에 뭐 좀 제가 속상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뭐 계속 저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졸한 방식의 정치 보복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정부의 친한 민간인들이 국가정보기관에 들이닥쳐가지고 캐비넷 뒤져서 국가기밀서를 갖고 나가서 하나 둘씩 흘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이게 나라입니까? 세상에 민간인들이 들이닥쳐서 정보기관 기밀서를 갖고 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이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쳐넣고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쳐넣고 이제 보수 우파의 씨를 말리겠다는 그런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정치검찰을 여당이 만드는 거죠. 네. 만들어 놓고 또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정치검찰을 욕하고. 그러니까 내 말은 있는 적폐는 분명하니까 잡아가거나 조사하면 되지만은 공연이 없는 적폐의 가능성 어쩌다 뭐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몰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획수사나 보복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님. 아 머리 아파. 저는 이게 뭐냐면 이게 MB의 그 말 뜻은요. 바로 이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가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바로 이게 적폐청산은 기획 사정이 아니고 바로 이게 그 불공정 특권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말씀은 MB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뭔가 이게 기획 표적 사정에서 과거의 비리를 처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게 구조를 바꿔서 미래지향적으로 이게 뭔가 고쳐보자.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검찰은 이게 양파 까듯이 계속 이 과거 정권의 비리를 하나하나 캐고 있잖아요. 이건 이게 진정한 저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보고요. 저는 이게 이번 기회에 비리가 없으면 캐도 안 나올 텐데. 물론 이게 그런 건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기획 표적 사정이라는 거고요. 저는 이게 옛날에 왜 홍준표 대표가 푸들하고 맹견 비유했는데 저는 이게 검찰이 문제인 게요. 검찰이 이게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정말 이게 푸들처럼 약하고 죽은 권력한테는 이게 맹견처럼 사나워요. 그래서 이게 검찰은 초기에 오히려 정권 실세를 수사해야죠. 그런데 꼭 정권이 죽으면 초기에는 전 정권의 비리만 캐듯이 계속하고 오히려 이렇게 권력 잡혀는 꼬리를 내리고 이게 검찰의 참모습입니까? 저는 그게 똑같다는 뜻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MB 걱정이 이해가 되신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게 취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MB 말이나 전체 취지는 똑같다 봅니다. 지금 저는 이 서정욱 변호사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노린 것 같아요. MB께서.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국민 피로감을 자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까지 청산하자는 거냐. 이게 국민들 속에서 약간 그런 피로감이 느껴질 지금 초입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 국민들의 여론은 적폐청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MB가 그런 것을 노리고 나왔던 측면이 있고 또 어찌 보면 단선적으로 보면요. 아마 MB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예. 이 빼박, 그러니까 빼도 박지도 못하는 증거들이 지금 쇄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속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예. 그러나 역시 심판은 국민입니다. 예. 국민의 MB 검찰 수사에 대해 찬성 여론이 76.2%예요. 예. 어찌 보면 압도적인 여론이거든요.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또 예. 엄연한 현실이다. 예. 그리고 앞서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그러나 이것을 무슨 기획사정이라든지 예. 뭐 이게 파헤치기라든지 이게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해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소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적은 지 오래돼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예. 이거 앞에서 길어지니까. 그런데 제가 저분 때 장군 멍군을 좀 해봤어요. 보통이 아니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존경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만치 않은 선수다. 이 저기 무슨 저 적폐청산이 대응적 시도다 어쩌다 이런 건 앞에 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예.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방점을 둡니다. 앞에는 다 수사예요. 날 더 건드리면 나도 그냥 있지 않겠다 이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한번 붙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그래서 화끈하게 한번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즐거워요? 아니 그러면 서로가 뭘 적폐가 청산될 거 아니에요, 쌍방이. 아, 그래서 즐겁다? 아, 제 말을 어떻게 그렇게 아. 만들어지고. 아니, 근데 뭐, 저기, 김광덕 부장. 이명박 대통령이 입을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는 혹시 측근이 나서지 않겠는가도 했는데 본인이 나섰어요. 오늘 나왔는데 전 정부의 적폐청산은 성공 못할 거다라고 오늘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뭐 이 정권에 대해서 지금 공격한 건 없습니다. 예. 근데 바로 아까 황장수 소장님하고 저도 생각이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양파 의혹이 많은데 그걸 계속 까면 네. 나도 낡은 검을 갖고 있어요. 네. 나도 카드 있다 그 얘기예요? 칼이 낡았긴 했지만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추석 이후에 나도 뭐 깔 게 있다. 때가 되면. 네, 때가 되면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는 이게 태도가 잘못됐다 이거죠. 네. 분명하게 국정원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나 이런 게 잘못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양파 의혹 중에서 이런 게 분명히 석고대죄를 하면서 네. 오히려 반격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석고대죄가 전제가 돼야 뭐 국민들이 뭐 관심이라도 가져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전 쪽으로 몰고 와서 신물나게 하려는 그런 전략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한 말대로 앞으로 검찰과 국정원도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실제 비리가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 대한 기획사정은 안 된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검찰과 국정원은 이런 수술을 하되 앞으로의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 개입 논란을 낳지 않도록 아주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 예, 뭐 종합해 보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 MB야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뭐 앞에 말씀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지켜보고 있다. 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도 그냥 그대로 혼자서 쓰러지지 않겠다. 뭔 일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 국민이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국민들 많을 거요. 네. 나 MB야 그러니까 아까 황정호 소장 말대로 아니 뭐 깔 거 있으면 까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테니스 치실 시간은 있으신데 그냥 까시라니까요.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뭐 개인 사찰하고 여기 이름 나오는 거 다 뭐예요 이 사람들 다. 그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이런 흔적들을 남겨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내 정권 내가 대통령 할 때 있은 일이라면 최소한 그거는 유감이라든지 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뭐 김기춘 실장도 마찬가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지금 현재 감옥에 가 계시지만 물론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잘 극복해 왔다 하더라도 이번 문제만큼은 그렇게 간단히 이렇게 그냥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누리면 책임도 져야죠. 정기환 의원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조금 더 깊게 들어오면 전면전을 각오하라. 그래서 이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인데요. 국민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게 해석의 문제이냐 아니면 실체의 문제이냐 네. 지금 드러나는 사실 하나하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바로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예, 그야말로 또 충격이에요, 정말. 사령부. 예.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이것은 밝혀야 한다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책임져야 될 분은 책임을 져야 되죠. 예. 그러면 정진석 지금 전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저 말씀은 예. 그것이 정말 억울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하라. 예.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다. 정말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서 예. 어디까지가 적폐인지 어디까지가 보복인지를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여야 간이 협의하고 어떤 방안을 만들어라. 예, 예. 그 공간이 저는 국회이고 또 그 수단이 바로 정치다. 예. 그러면 바깥에서 저렇게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라 이런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어요. 6시 33분 다뤄야 될 얘기는 많고 왜 테니스장 하고 많은 테니스장 중에서 기무사 테니스장을 그렇게 즐겨 가셨는지 이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쩐지 준비 운동부터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과연 그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자, 한 차례 몸푼 후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결 시작. 폼은 좀 그렇지만 도무지 지치는 기세가 없이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도 종횡무진. 오늘도 젊은 선수들 대통령 덕분에 땀나게 코트를 뛰어야만 했습니다. 별로 안 지쳐 보이세요. 내가? 예. 아, 지치면 점사들 끼워주라고 우리 안 끼워주지. 그래? 네, 지금 시작이신데 뭐. 젊은 그 선수들이 훨씬 더 땀을 많이 흘리는데. 뭐 하여튼 내가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서 변호사부터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정기남 소장. 예. 하여튼 저는 그 뭐랄까요? 그 버릇 남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그 테니스 사랑은 유독 또 이게 대단했지 않습니까? 예. 테니스 즐긴다고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예전부터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저는 이걸 시즌 1, 2, 3로 분류해봤어요. 예. 시즌 1이 2006년도입니다. 예. 황제 테니스. 이른바 이걸로 그 남산 테니스장을 그냥 완전히 황제처럼 예약하고 치던 이명박 대통령이거든요. 또 두 번째 반값 테니스. 이건 올림픽 공원. 이걸 일반인들 예약을 다 막아가면서 본인이 반값 테니스를 즐겼던 사람이에요.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시즌 3. 기무사의 전관 애우 테니스를 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후한무치한 거죠. 왜? 테니스 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특권과 편법을 가득하기 때문에 특권과 편법으로 가득하기 전직 때문에 대통령인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예우는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우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은 건강하시니까 좋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후한무치한 건강법으로 적었어요. 아이고. 이 선배가 있어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41년생인데 10년 선배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두환 골프. 29만 원 전재산 29만 원으로 평생 동안 골프를 즐겨요. 이런 후한무치한 건강법 때문에 예. 오래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시간이 짧게 가져야 돼. 길어졌는데 자꾸 황 소장님 어떻게. 예. 황제 테니스의 기한인데 근데 저분이 왜 테니스를 칠까? 예. 보통 보면 저분 돈도 많으시잖아요, 재산이. 그러면 골프를 치시죠. 네. 안 그러면 옛날에 양반들이 그랬다면서요. 왜 직접 저러고 땡볕에 뛰어댕기냐고. 테니스 하는 거. 그런데 또 보통 안 그러면 YS처럼 이렇게 조깅을 합니다. 그런데 테니스를 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저분의 어떤 테니스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 테니스장에서 받는 대우 있잖아요. 대우. 사람들로 가면 대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앞뒤 막아놓고 기무사 문 활짝 열지. 그러면서 또 전부 인사할 거고. 그럼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특권을 즐기는 부분이 이제 평생 체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 아닌가 봅니다. 예. 딴 데 가서 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김영지 전 의원. 예. 대통령 시절부터 기무사에서 치셨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시절의 그 기분을 그대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기무사령관 내가 만든 사람이고 여전히 내가 충분히 이 정도는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기무사령관 그만두면 기무사령관도 가서 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현실이.
정기환 의원은 그 조금 뭐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기무사 테니스장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 정보가 우리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정말 특권을 편법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는지 뭐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일단 할 것이고 뭐 그 이상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만큼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이런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또 이유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 때 저질렀던 일들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의 눈에는 좋은 시선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석 본부장 하시죠. 그 왜 기무사 테니스장을 이용했냐 아까도 용어가 나왔는데 그 여전히 황제 테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황제 테니스를 즐기려면 딴 데 일반 테니스장에서 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골프라고 우리가 흔히 할 때 보면 앞팀 뒷팀이 없어서 널널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은 데서 치는 걸 황제 골프라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일반 시민들도 지켜보지 않고 옆에 그다음에 일반 군인들도 꼭 토요일 날만 찾았다는 거예요. 올해도 21번 갔는데 토요일 날 하면 일반 군인들도 거의 없고 아주 사병들만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황제 골프를 즐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시기들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이고, 전직이 뭐 존중받을 만한 일을 했다. 그런 뉴스 좀 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마녀사냥도 없어야죠. 저희도 고 김광석 씨 관련한 그리고 그 딸의 죽음과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살아있는 서혜순 씨에게 뭐 피해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염려하면서 오늘도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시작이 돈이었습니다. 돈. 그리고 지금 이제 남자까지 등장을 하니까 이게 그야말로 좋은 사냥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드러난 사실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쏟아지는 의혹에 MB가 첫 입장 표명을 SNS를 통해서 내놨습니다. 적폐청산은 퇴행적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는 이 MB 전직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을 좀 한번 풀어봐 주세요. 무슨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보실까요? 까도 나오는 MB 의혹. 드디어 입장 표명이 나왔습니다. 뭐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 그리고 반대파에 대한 사찰, 국정원의 정치 공작, 댓글 부대 운영, 기무사 댓글 부대, 공영방송 장악, 보수단체를 양산하면서 지원하기 이런 민간인 제한 기무사 테니스장 이용 얘기가 또 나왔죠. 박근혜 탄핵 다음 날 가시고 원세훈 구속 직후에 가시고 2015년 현충일에 가시고 하여튼 뭐 특별한 날 또 특별한 기무사 테니스장을 이용했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가만 못 있겠다. 전 정부 적폐청산 퇴행적 시도예요. 국익을 해치고 성공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내놨습니다. 적폐청산위원회에서는 모든 화살 MB로 MB정부 정진석, 박형준 등 총선을 지원했다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최근에 뭐 좀 제가 속상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뭐 계속 저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졸한 방식의 정치 보복은 여론은 적폐청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MB가 그런 것을 노리고 나왔던 측면이 있고 또 어찌 보면 단선적으로 보면요. 아마 MB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 빼도 박지도 못하는 증거들이 지금 쇄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속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역시 심판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MB 검찰 수사에 대해 찬성 여론이 76.2%예요. 어찌 보면 압도적인 여론이거든요.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또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앞서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그러나 이것을 무슨 기획사정이라든지 뭐 이게 파헤치기라든지 이게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해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소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건 오래돼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거 앞에서 길어지니까. 그런데 제가 저분 때 장군 멍군을 좀 해봤어요. 보통이 아니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존경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만찮은 선수다. 저기 무슨 적폐청산이 대응적 시도다 어쩌다 이런 건 앞에 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방점을 둡니다. 앞에는 다 수사예요.
날 더 건드리면 나도 그냥 있지 않겠다 이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붙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그래서 화끈하게 한번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즐거워요? 아니 그러면 서로가 적폐가 청산될 거 아니에요, 쌍방이. 아 그래서 즐겁다? 제 말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아니 근데 뭐 저기 김광덕 부장. 이명박 대통령이 입을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는 혹시 측근이 나서지 않겠는가도 했는데 본인이 나섰어요. 오늘 나섰는데 전 정부의 적폐청산은 성공 못할 거다라고 오늘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이 정권에 대해서 지금 공격한 건 없습니다. 근데 바로 아까 황장수 소장님하고 저도 생각이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뭐냐면 양파 의혹이 많은데 그걸 계속 까면 나도 낡은 검을 갖고 있어요. 나도 카드 있다 그 얘기예요? 칼이 낡았긴 했지만 갖고 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나도 뭐 깔 게 있다. 때가 되면? 네, 때가 되면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태도가 잘못됐다 이거죠. 분명하게 국정원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나 이런 게 잘못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양파 의혹 중에서 이런 게 분명히 석고대죄를 하면서 오히려 반격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석고대죄가 전제가 돼야 뭐 국민들이 뭐 관심이라도 가져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전적으로 몰고 와서 신물나게 하려는 그런 전략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한 말대로 앞으로 검찰과 국정원도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정부의 친한 민간인들이 국가정보기관에 들이닥쳐가지고 캐비넷 뒤져서 국가기밀서류 갖고 나가서 하나둘씩 흘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이게 나랍니까? 세상에 민간인들이 들이닥쳐서 정보기관 기밀서류 갖고 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이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쳐넣고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쳐넣고 이제 보수 우파의 씨를 말리겠다는 그런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정치검찰을 여당이 만드는 거죠. 만들어 놓고 또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정치검찰을 욕하고. 그러니까 내 말은 있는 적폐는 분명하니까 잡아가거나 조사하면 되지만은 공연이 없는 적폐를 가능성 어쩌다 뭐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몰이하면 안 된다. 기획 수사나 보복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님? 아 머리 아파. 저는 이게 뭐냐면 이게 MB의 그 말 뜻은요. 바로 이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가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바로 이게 적폐청산은 기획 사정이 아니고 바로 이게 그 불공정 특권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말씀은 MB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뭔가 이게 기획 표적 사정에서 과거의 비리를 처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게 구조를 바꿔서 미래지향적으로 이게 뭔가 고쳐보자.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검찰은 이게 양파 까듯이 계속 이 과거 정권의 비리를 하나하나 캐고 있잖아요. 이건 이게 진정한 저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보고요. 저는 이게 이번 기회에 비리가 없으면 캐도 안 나올 텐데. 물론 이게 그런 건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기획 표적 사정이라는 거고요. 저는 이게 옛날에 왜 홍준표 대표가 푸드라고 맹견 비유했는데 저는 이게 검찰이 문제인 게요. 검찰이 이게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정말 이게 푸들처럼 약하고 죽은 권력한테는 이게 맹견처럼 사나워요. 그래서 이게 검찰은 초기에 오히려 정권 실세를 수사해야죠. 그런데 꼭 정권이 죽으면 초기에는 전 정권의 비리만 캐듯이 계속하고 오히려 이렇게 권력 잡혀는 꼬리를 내리고 이게 검찰의 참모습입니까? 저는 그게 똑같다는 뜻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MB 걱정이 이해가 되신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게 취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MB 말이나 전체 취지는 똑같다 봅니다. 지금 저는 이 서정욱 변호사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노린 것 같아요. MB께서.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국민 피로감을 자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까지 청산하자는 거냐. 이게 국민들 속에서 약간 그런 피로감이 느껴질 지금 초입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 국민들